버타코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축구 경기는 초등학생 기준이에요. 20분, 전반 15분, 20분. 풋살. 이게 집중력이랑 그게 딸려서 45분씩 못 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20분도 긴 거예요. 좋죠. 애들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 공 갖고 딴지대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본격적으로 영화를 해야 되는데 182화의 영화 제목이 뭐죠, 안 감독님? 화양연화입니다. 좋습니다. 화양연화. 요즘에 또 리마스터링이라는 게 붙지요. 원가희 감독 영화 중에 누군가 최고작이라고 하는 이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줄 평 먼저 듣고 시작해 볼까요? 저 먼저 할게요. 오늘은 또 한만이니까.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역할놀이는 위험해. 아하. 입니다. 위험해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So dangerous. 네. 좋습니다. 안 감독님. 이거 코미디 영화 아님입니다. 어허. 좋습니다. 이거 코미디 영화 아님? 물음표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해백님. 절제된 영상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서사. 약간 이동진 스타일. 저번 주부터 뭔가 해동진. 직조되고 막 이런 네. 말 쓸 것 같은 명징한 직조와. 좋습니다. 우리 그 혜진이라고 부를까요? 네. 우리 띵동 혜진. 이름이 유진 피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한 줄평은 혜진을 삐. 네. 뭐든 해주세요. 좋습니다. 저는 뭐 이 영화 보면 알겠지만, 전 이 영화를 좀 아주 그러니까 너무 좋게 봤는데 인생 영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전 사실 인생 영화 중 한 편이에요. 거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영화는 저한테 베스트는 아닌데 볼 때 되게 묘하게 빨려들이는 힘이 있고, 그리고 안 감독님이 말한 그 코미디랑 관련인지 모르는데 저는 역할놀이 하는 장면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역할놀이 하다가 울잖아요, 장만옥. 너무 감정 몰입해가지고 우리가 그 몬스터를 하다가 우는 것처럼. 근데 난 저 심정이 되게 찐한 거야, 이들이.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서 역할놀이는 위험해라고 했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안 감독님은 이거 코미디 영화 아님? 네. 네. 뭐가 코미디처럼 느껴지셨나요?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근데 그동안 얘기를 하도 많이 들은 게 되게 괜찮은 작품이라고, 뭐 명작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대를 너무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생각한 게 아주 일반적인 드라마틱한 영화로 흘릴 줄 알았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굉장히 단편적이고 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음악 있잖아요. 메인 테마 네. 음악이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저한테 웃음벨이 되더라고요. 끼사스 아니면 아니요. 그냥 그 띵 연주 음악. 예. 왜냐면 뭐만 하다가 그 음악이 나오면은 정리가 되고 넘어갔는데 그 그림 자체가 처음에는 이러다 나중에는 뭐야 왜 저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엔 내 예상대로 다르게 흘러가네 그러다가 잠깐만 이거 약간 좀 꽁차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역할극이 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시간이 좀 됐으면은 이 후속작 있잖아요. 2046. 2046. 그거를 2046. 보고 오려고 네. 하다가 시간이 나서 안 봤는데 뭔가 그걸 봤어도 재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멜로 또 격정서사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영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최고의 사랑은 불륜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네. 그럴 수 있지요. 네. 아마 그 음악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렇게 느낀 건 이 영화가 제작된 과정을 들어보니까 우선 그 원가희 감독이 완벽하게 다 써놓고 찍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찍으면서 찍고 그날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즉흥적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이고 그걸 편집을 또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라 그리고 촬영도 한 번에 다 끝낸 게 아니고 제작비가 없어서 어느 장면 찍고 한참 있다 또 요 장면 찍고 이렇게 해서 사실 배우들도 이 연결이나 컨티뉴이티가 좀 자기도 잘 몰랐을 거예요. 완성되기 어렵게 전까지는.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양조위 배우가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아, 와서 네.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와서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때를 추억하면서 처음 경험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시나리오도 제대로 없고 캐릭터에 대한 정보도 없고 거의 그날 시나리오를 받아서 거의 창작하는 느낌으로 하는데 그래서 언제 촬영이 끝나고 언제가 막바지고 이런 것도 전혀 몰랐대요. 근데 그냥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아마 그냥 그 인생 살아가면서 저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이벤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왕가위에 대한 완벽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했었던 영화라고도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거의 없었대요 이거 찍을 때. 그래서 개인이 그냥 가서 찍고 뭐 해외 장면도 그냥 가서 개인적으로 막 찍고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조합을 해서 이게 나왔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산 기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영화는 결국엔 그 시각적인 것들, 그러니까 원가희 감독은 예전부터 사실 중경상림, 뭐 타락전사 이런 것도 그리고 그 화영 얼마 전에 그 저번 180일에서 다뤘던 영화에서도 카메라 막 슬로우 막 흔들고 막 이거 일부러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실 영상미와 이 사람 왕가위 하면 떠오르는 어떤 우리나라 비트에서도 막 따라 했었고 이런 따라했죠. 시각적인 문법 자체가 이 사람이 만들어온 과정이고 크리스토퍼 도일이랑 같이 했었죠.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 장만옥의 의상 체인지들과 그 다루는 앵글들과 색감 막 이런 것들 이미지적인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영화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시각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같아요. 근데 해백님 아까 뭐라고 했죠? 저는 절제된 영상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서사였는데요. 일단 촬영 구도가 되게 답답했거든요. 엄청 그냥 완전 딱 제한된 공간만 쓰고 화면도 뭔가 이상하게 짧. 분명히 크게 보고 있는데 좁은 게 갇혀 있는 느낌으로 구도를 잡고 집도 좁아요. 네. 엄청 좁아. 짐 맞아요. 되게 많아. 계단도 좁고 복도도 좁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밀폐된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남녀의 감정 교류를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세세하게 전달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어떤 대사나 뭐 아니면은 진짜 어떤 서사를 막 구축을 하지 않아도 저런 구도에서 이런 제한된 요소를 가지고도 전달할 수 있구나를 좀 많이 느끼는 영화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계단씬 보면서 갑자기 접속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접속에서 그래서 한석규랑 전도연이 지나가죠. 좁은 그 계단을 지나가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표절이다. 따라쟁이다. 좋습니다. 본 얘기 더 하기 전에 저희들이 몬스터를 안 하고 갔네요. 네. 몬스터 한번 하고 갈까요? 안 감독의 몬스터. 두 사람 마주하다.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지 않나? 어떻게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네. 그럼 연습해 볼까요? 이상하네. 둘 연습을 하다.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화양연화 In the mood for love coming soon. 네. 근데 몬스터 나 점점 모르겠어.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이거. 부조리극도 이런 부조리극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합니다. 네, 좋습니다. 화영이나 이상한 영화였네. 네, 이상한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좋습니다. 예. 아무튼 몬스터까지 잘 들어봤고요. 우선은 뭐 좀 얘기하기 전에 전설을 그냥 후딱 하고 할게요. 전설의 교양. 저희가 옛날에 일대종사를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뭐 왕가희 감독에 대해서는 그거 대단히 이야기할 거는 없고
근데 그냥 화양연화는 좀 얘기를 하면 영화 제목은 In the Mood for Love, 몬스터레스 얘기했죠. 2000년작이고요. 제작을 홍콩 프랑스가 했네요. 99분 영화고 이게 재개봉을 2020년 12월 24일에 했어요. 한국에 2000년 10월 21일. 평점 9.15. 그리고 이동진 씨가 정말 좋아하는 그 영화지요. 왕가희 감독 키 182. 엄청 위너. 크네요. 좋습니다. 원래 왕가희 감독님은 각본가로 시작을 했다가 열혈남아, 아비정전 점점점점점에서 이런 수없이 많은 영화를 찍었고 가장 왕가희 감독 영화 중에 최고작이라고 하면 화양연화를 많이 꼽는 것 같아요. 중경삼림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스타 맨 처음에 그 주목받은 작품인데 결과론적으로 가장 오래 남는 작품은 화양연화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뭔가 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과잉이나 이것도 확실히 좀 덜해졌고 예전에는 좀 뭔가 과잉이 느껴졌는데 절제미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라 그런 것 같고 저는 일대종사 참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일대종사는 사실 칭찬만은 못하겠는 게 엔딩이 좀 허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저희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게 많은 영화는 아닌데 그냥 우선 왕가위라는 감독의 뭔가가 다 그 모든 게 다 들어 압축돼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이제 양조위와 장만옥이라는 이게 뭐 너무 좋은 배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통 연기파하고 가장 좀 정서적으로 와닿는 뭐 외모나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가위는 뭐 아비정전도 아니 아비정전이 아니죠. 뭐 다른 영화에서도 항상 뭔가 슬픈 어떤 그런 걸 대표하는 배우의 느낌이 있고 그리고 장만옥은 아름다우심에도 불구하고 천밀밀이나 뭐 이런 영화로 중화권 영화 배우로서 가장 입지적인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두 배우의 밀도 높은 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여서 그래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불륜설에 시달렸죠. 그렇죠. 네. 누구랑? 네, 둘이 불륜설에 시달렸었습니다. 오호. 그리고 이제 양조위 배우의 부인이었던 이가령 예. 유가령. 과 그 장만옥의 그 갈등 뭐 이런 설도 있었는데 그래요? 그분 유가령 배우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공식으로 얘기해 줬었죠. 했었습니다. 유가령 배우 고생 많이 했죠. 그쵸. 하여튼 되게 몇 안 되는 배우면서 애처가이면서 끝까지 자기 아내를 잘 지킨 배우로 양조위가 유명한데 뭐 그럴 수도 있죠라고 생각을 하고 그 누구더라? 장만옥 씨는 옛날에 그 프랑스 감독 아벨 페라라인가 네. 맞나 감독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이마베프라는 영화 만들었던 감독인데 예, 맞아요. 그 배우 이름은 결혼했다가 잘 모르겠는데, 이혼했나? 했습니다. 했죠. 좋습니다. 아이고, 근데 뭐 계속 좋으면-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같이 작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하고 둘 다 이제 거장이니까 예술적인 어떤 작업하면서 되게 싱크가 많이 맞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너무 멋있어요. 장만옥 씨는 네. 되게 신기한 게 원래 미스 홍콩 출신이거든요. 네. 제가 기억을 해서 음. 되게 막 아름답고 이런 배우를 생각하는데 영화를 보면 청옥불이나 천밀밀 이런 거 보면 그런 분이 되게 수수하고 평범한 일반 누군가를 연기를 하는데 그게 별로 튀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런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면서도 되게 화려하고 우아한 역할도 너무 잘하고 해서 정말 그리고 코믹한 연기도 잘해요. 성룡 맞아요. 영화에 출연했을 때도 그렇죠. 굉장히 유쾌하게 잘 나오시고 네. 뭔가 사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왈가닥 역할도 네. 잘했었어요. 뭐냐면은 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재미있고 이런 느낌이 들다가도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기품이 느껴지는 배우들이 있는데 장만옥 씨가 대표적으로 그런 배우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울림의 김창완 씨 같은 경우가 아이돌부터 레전드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분은 랩 빼고는 다 했거든요. 조용필 씨처럼. 근데 랩은 안 했나요? 랩은 안 했어요. 나레이션은 했죠. 근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잘 서사를 쌓아서 올라온 느낌이 들어서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시작부터도 훌륭했지만 네네. 정말 멋진 배우다. 아니 부러워요. 그리고 옛날에 사실 홍콩 배우들 지금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옛날 주윤발, 장국영, 뭐 양자경, 뭐 왕조현 이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스타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쵸. 서구권 배우보다 우리는 사실 중화권 배우들한테 더 많이 많이 보고 자랐죠. 뭐 네. 이연걸, 썽룡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분들 맞습니다. 참 그랬는데
좋은데 안타깝다 하면서 양조위 씨는 이번에 부산영화제여가지고 한국에서 영화를 같이 찍고 싶다. 로비하러 왔네. 감독이랑 하고 자기 뭐 연쇄살인마 역할 같은 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 한국말 잘해요. 그렇습니다. 그거랑 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안 좋은 이슈도 하나 있었어요. 그 처음으로 뭐 팬클럽 무슨 미팅 같은 거 했었는데 뭐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양조위 팬클럽 뭐 회장 같은 거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약간 갑질해가지고 갑질 논란이 있었어요. 딴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막 이랬었던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크게 이슈는 안 됐는데. 대학교 학생회인가요? 네, 좀 속상했지만 뭐 당사자 이슈는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사실 자꾸 이제 불륜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사실 불륜이지요. 맞바람이죠. 이게 근데 신기한 게 그 영화가 그런 거지. 처음에는 이제 서로가 아내와 남편이 바람핀다는 걸 눈치채고 둘이 만났는데 네. 사실 이 다음에 이들의 행동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대부분은 그들을 피니까 우리도 피자고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피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치다가 뭐가 되거나 한데 이들이 택한 방식은 사실 뭐 아주 좋아하지 않지만 MBTI 아이 둘이 모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둘이 우리 이제 어떡하죠 하다가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보거나 혹은 어떤 방식은 복수일 수도 있나 이해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을 치유일 수죠 치유. 네. 네. 그러면서 그들의 역할을 자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야, 뭐 하는 거지 이 사람들? 그리고 눈치를 엄청 봐요 주변 눈치를.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아무렇지 않은데 자꾸 이상하지 않아 우리? 괜찮아? 연습해볼까? 그러니까 웃기더라고 그게. 신기한 게 그리고 뭐 다 아는데도 절대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기가 막힌 둘이 만났어. 그러니까 이게 천생연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 영화 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그게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자꾸 마음을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막 연습을 하는데 보면은 계속 서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숨길 수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되게 아닌 척. 인정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자기 마음마저도. 근데 너무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마저 막 거부하려고 하고 이게 처음에는 절절한 느낌이 들어. 우리가 보통 영화를 만들면 절절하게 느껴지는 이게 아니라 보면서 웃기는 거예요. 진짜 귀엽기도 하고 네. 애들 연애하는 거 같아요. 아니 밖에서 마닥친다고 집에 못 가가지고 계속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신발을 안 갈아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키는 거예요 자기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와, 이게 그걸 계속 디테일하다. 간직하고 네.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다시 가져가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와 너무 참 이게 진짜 그냥 뻔한 그런 멜로로 나왔으면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불륜이라 그러니까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나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불륜 영화도 어쩔 수 없는 사연이나 뭔가를 하면서 저들 둘의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좀 웃기고 되게 좀 어떻게 순수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보고 싶다고 해서 무협 소설 쓰고. 예.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양조위가 아니면 그게 설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양조위라 가능한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모성애도 좀 자극하고 저 인물이 갖고 있는 좀 챙겨주고 싶은 어떤 느낌이 양조위란 배우가 옛날부터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무간도 같은 것도 보면 좀 너무 불쌍하잖아 이 사람이 막 그 기본적 정서가 서글픔이 어려있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봤을 일단 때. 눈에서부터가 그냥 그 양조위 그래가지고 그 샹치에 나올 때도 느낌이 뭔가가 네. 근데 샹치는 좀 너무했어. 아니 난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우산 쓸래요? 그럼 티나지 않을까요? 뭐야? 네, 약간 진짜 그 사랑에 있어서 찌질한 남성의 역할을 또 그걸로 표현해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아니 좋아. 좋아하면 일반적인, 찌질해져요.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감정이라는 거를 잘 쓰고 살지 못하잖아요. 이게 친구들끼리나 그런데 이성한테 감정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또 사실 그 사랑이나 어떤 뭐 성적인 욕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이나 이런 걸 잘 많이 해보지 못한 표현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영화 중에 쉘 위 키스란 영화 있어요. 뭐냐면 친구야. 완전 얘는 그 너드 과학자 친구인데 그냥 항상 이과라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러는 사이인데 둘 다 부부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남녀예요. 과학자.
회사 동료인데 자기 그 남자가 여자한테 친구한테 나는 자기 아내랑 둘 다 결혼했는데 아내랑 키스를 하거나 그래도 설레질 않는다. 요거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막 얘기를 하다가 둘이 막 논리적으로 계속 그런 걸 따져. 막 그러다가 한번 키스를 해보는 거 어때라고 해서 둘이 키스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친구랑. 그때부터 이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면서 둘이 막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이혼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건데 코미디예요. 엠마뉴엘 무레 감독의. 무례하네요. 근데 사실 그것도 뭐 불륜이거나 안 좋은 건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나 이런 게 그 수칙이나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지 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뭔가를 경험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좀 공감이랑 그런 것들을 덜 나빠 보이게 만드는 뭐 그래서 그냥 불륜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을 이 영화들이 다루고 있다라고. 근데 불륜은 생각합니다. 항상 뜨거운 키워드인 것 같은 게 옛날에 그 황신혜 씨 나왔던 유동근이랑 나왔던 애인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매디슨 카운터 펀치의 다리도 그렇고 카운터 어퍼컷. 뭐냐면은 불륜을 자꾸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금기시된 거에 도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그냥 리얼 러브보다는 그런 거에 혼자 힘주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맞아요. 하고 사실 그게 다 재미가 있지요. 약간 그 조관우의 늪 노래처럼 가로진 커튼 커튼 사이로 처음 너를 보았지. 멈출 수가 없었어. 돌아서야 하는 것도 알아.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자꾸 안 이렇게 돼요. 그리는 게 예전에 그 무한도전 나왔지 않습니까? 정준하한테 제일 재밌게 본 책이 뭡니까?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요. 그러니까 그 불륜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륜이는데 아름다운 불륜이니까 불륜이면 아름다워도 된다. 네. 조용해지죠. 불륜인데 아름다움에 괜찮다? 예.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DDR 가실까요? 네. 시게루 우메바야시라는 일본 작곡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뉴웨이브 락밴드 뉴웨이브를 장르했던 EX라는 밴드의 리더 겸 베이스 주자였는데 이거로 보면은 우리나라 장영규 씨랑 똑같아요. 장영규 씨도 도마뱀이라는 뉴웨이브 밴드에서 베이스 치셨거든요. 그리고 그 범 내려온다도 베이스와 리듬만 가지고 만든 음악이기도 하고 1985년 소레카라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유메지, 철권, 홍콩 파라다이스, 제로음은 화양연화, 음향사, 2046, 무인 과건갑, 한니발 라이징, 황후와 일대종사, 풍운대전 등의 음악을 맡았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분도 밴드 출신인데 음악에서 되게 기품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인 테마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그 연주 음악이 물론 나중에 저한테 웃음벨로 작용했지만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독립영화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 영화는 그냥 그 곡 하나만 있으면 끝나요. 엔딩 크레딧까지 제가 봤을 때는. 치트키 같은 노래죠. 네. 야, 이 장면 컷 어떻게 할까? 음악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분의 음악 인생이 이게 독특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계속 이분은 요런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음악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가희 감독하고 계속 같이 작업을 하시네요. 너무 결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수준이 있어. 사실 이 정도의 편곡이나 이 정도의 음악 구성은 굉장히 수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할아버지. 네, 좋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영화 원래 기획할 때 그 예전에 그 자료 보니까는 이게 음식과 사랑에 관한 옴니버스 영화를 만들려고 하셨다가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화양연화였는데 이게 이제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살을 붙이다 보니까 이럴 거면 그냥 하나로 가자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음악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다가 커진 게 아닐까. 그냥 만들어서 그냥 쓰자. 아니, 단편인 줄 알고 하나 만들었다가 장편이라고요? 몇 곡 더 써야 돼? 아니야, 괜찮아. 또 여러 번 쓰면 되지. 돌렸어. 이게 근데 확실히 영화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한 게 저는 막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다 이건 아니었는데 저도. 이 화양연화라는 단어가 이제 이 이후에 엄청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노래 맞아요. 프로그램부터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네. 그 휘성의 안 되나요 그 라이커 무비 휘성 1집이 영화 테마가 옆에 하나씩 붙는데 안 되나요 옆에 붙은 게 화양연화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영향력이 이 정도 되는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헤어질 결심 같은 게 있는 거지요. 네. 어쨌든 저도
이게 그렇게 좋은 영화라고? 거기에는 저는 약간 물음표고, 근데 잘 봤어요.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코미디 영화로 남지 않을까. 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왕가희 팬들에게 더 의미가 깊은 영화라고 생각을 네. 하고 한국에서 본 사람도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좋습니다. 이게 또 청취자 여러분들 좀 죄송한 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화양연화 굳이 다루면서 결국엔 그냥 불륜 영화 이렇게 한마디로 끝낸 것 같아요. 근데 불륜 코미디 영화. 다음 주부터 좀 더 풍성하고 그런 풍성충. 방송을 만들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낼게요. 요즘 제가 다 바빠요. 바쁘다 현대사회.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모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습니다. 182회는 여기서 이선 마치도록 하고 다음 183화는 피가 뿜뿜하는 영화 늑대 사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짝이 감기 조심하세요.